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이 사안은 사안이니만큼 별도의 오프닝 음악 없이 좀 담담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 청와대 쪽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검찰 쪽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추가적으로 확보된 기사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런 정황에 대해서 뭐 예측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좀 화가 난 거는 화가 났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제가 좀 실망스러운 거는 그 전우용 씨라는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뭐 정식적으로 교수가 되신 분은 아니고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시던 분이셨죠.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글을 많이 쓰십니다. 원래 예전부터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 제 생각은 그래요. 역사학자 치고 굉장히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유명해진 게 그 저희 딴지일보에서 운영하는 이제 뭐 특강 이런 데 나오면서 저희 민주당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이러니까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그 지금 돌아가신 수사관에 대해서 뭐 아까까지는 제가 A 수사관이라고 했는데 일단 성이 나왔습니다. 백시성을 가진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백 수사관 이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제 유서에 가족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남겼다고 해서 이게 마치 윤석열에게 그 자기를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했던 윤석열에게 일종의 이제 자비를 구하는 그런 취지로 유서를 남긴 거다 뭐 이딴 식의 글을 쓰셔가지고 어, 본인이 아무리 공천을 받고 싶고 또 뭐 공천에 관심이 없이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게 과연 온당한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저도 뭐 연금 관련해가지고 예측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측을 하면서 사실 좀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또 뭐 이런저런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한 건데 아무리 청와대를 두둔하고 싶어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해설을 하실 수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그렇게 조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몇 가지 기사들을 조사를 해서 해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는요. 숨진 이제 검찰 수사관이 일단 지금 밝혀져 있는 그 개인 신상 정보만 말씀드리면 백시성을 가진 이제 검찰 수사관이고 나이는 이제 49세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48세에서 뭐 한 50세 사이 뭐 만 나이가 그렇고 이게 공개되어 있는 인적 사항 사이 나이가 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는 48세로 공개되어 있는데 한 49세에서 50세 정도로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을 해병대에서 이제 군 복무를 하신 분이고 그 정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막상 사용하신 핸드폰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아이폰 사용자였고 뭐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는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증거를 보존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일종의 부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고 가족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외에 휴대전화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별도로 강조한 메시지를 남김으로 해서 그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 수사관 이 돌아가신 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긴 배경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참고인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그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없는 대신 휴대전화를 증거로 남겨서 의혹의 실체 규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인 A 수사관이 어떤 압박을 받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상부 지시를 따르는 실무자 위치였을 뿐인데 마치 A 수사관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에 압박을 느낀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검찰 출신 변호사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자살 방조 및 교사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누가 이 수사관을 압박을 했는지, 어떤 일이 젊은 가장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살로 몰아가는 거, 네가 다 책임져라. 자살로 몰아가는 거는 뭐 제가 이런 말씀 꺼내기 쉽진 않지만 과거 운동권에서 많이 써먹던 방식이긴 합니다. 소위 한 사람을 순교자로 만드는 거. 근데 뭐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아직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까지 꺼내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제 검찰은 오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그 돌아가신 분의 이제 휴대전화와 그 유서가 쓰여진 메모, 뭐 이런 어떤 유류품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변사자의 유류품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검찰은 A 씨가 보안 메신저인 이제 텔레그램으로 청와대 관계자와 나눈 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이제 포렌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 기종은 아이폰으로 잠금을 풀거나 삭제한 대화 내용을 복원하려면 포렌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제 그 그러니까 백 수사관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제 유가족에게 돌려주기 전에 포렌식을 하려던 경찰은 검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딱 보면 경찰이 뭐 사인을 확인할 겸 해서 이제 이 돌아가신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이제 열어서 포렌식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그 정보를 듣고 압수수색 영장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유가족이 이제 그 경찰한테 증거품을 돌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저희가 포렌식하고 드릴게요라고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유가족이 검찰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서 지금 포렌식 하려고 한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가족은 지금 검찰 편이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이제 그 돌아가신 분 고인의 빈소에 와서 2시간 반 동안 계셨거든요. 그건 이제 유가족하고 관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유가족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고인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일단 유가족은 검찰을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라면 이제 제 분석이 그런 전제에 의해서 제 분석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돌아가신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 정보 수집의 에이스로 불려왔고요.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서가 핸드폰에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숨진 A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등 검찰 내 정보 관련 에이스로 불려왔고요. 그는 최근 들어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선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이 몸담았던 청와대와 검찰 조직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지만 청와대 특감반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집이다, 자기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 A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 측은 해당 유서에 이 A 수사관이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에 관한 첩보를 본인이 작성했는지 등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유서를 본. 그러나 유전 부시장 수사에 관한 청와대 민정 라인의 문의 전화를 받은 정황이 유서에 담겼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유서 내용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이 유서 내용을 보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울산시장 관련 건에 대해서 뭐 첩보를 본인이 작성했는지 여부가 유서에 있냐라고 하니까 경찰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뭔가 청와대에서 뭔가 이제 이 전화 민정수 라인에서 이 수사 관련해서 뭔가 전화 같은 거 받았다고 유서에 적혀 있냐, 청와대에서 누가 전화해서 나 괴롭혔다 이런 내용이 유서에 적혀 있냐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유서에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는 내용이 유서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전화가 많이 와서 나 괴롭다 이런 내용이 이제 유서에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 기자도 이걸 확인했는데 이 기사에는 대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 빠른 독자들은 보고 대충 알아듣는 거죠. 아, 이게 없다와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와 있는지에 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이 미묘한 문맥 차이를 읽을 수 있으니까. 검찰도 이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A 수사관과 평소 친분이 있는 한 수사관은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며 결국 그 능력이 이런 비극을 낳은 셈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인물에 대한 인물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친한 친구였던 이 수사관이 얘기를 들은 얘기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돌아가신 분한테 들은 얘기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 능력이 이런 비극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리한 명령이라도 상부의 지시는 받아서 반드시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도 위법할 수도 있는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위법한 짓을 따라서 일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니 혼자 독박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괴로워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책임감이 강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과할 정도로. 그런 얘기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A 수사관의 사망 배경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경찰 새끼들이 이 검찰 그러니까 특감반에 백원호 특감반에 2명이 있었는데 우두머리가 실제적인 팀장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검찰 베테랑 출신 수사관이었고 또 한 명은 경찰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간부. 그런데 이 경찰 새끼들이 이 검찰의 베테랑 수사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청와대하고 짜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 수사관이 이런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자살을 했다. 그런데 자살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게 되면 검찰에 가서 나 이런 명령 받았다 저런 명령 받았다 직접 진술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본인이 서약했던 보안 서약서나 이런 것들을 다 어기게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날라가 버리니까 또 불법적인 행위로 기소가 되면 파면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징계 면직이 되니까 상당 부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괜히 울적해져 있는 마음에 게다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니까 또 과한 책임감 뭐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 그렇게 되니 차라리 내가 그냥 깨끗하게 다 떠안고 죽자. 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되니까 내 핸드폰에 모든 걸 남겨놓고 난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도 미안하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랑 젊었을 때부터 여러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원래 윤석열 총장은 뭐 검사든 일반 수사관, 검찰 수사관이든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자기 밑에 사람들 챙겨주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윤석열을 원수처럼 보고 있으니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책임감 강한 사람 한 사람만 이제 목숨을 끊은 거죠. 게다가 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 고인이 목숨을 끊은 곳이 어디냐면 저 선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제 지인이 이제 운영하던 사무실인데요. 그 사무실이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뭐 오피스텔에 있던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돌아가신 분도 자기가 검찰 수사관 생활을 쭉 하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이제 정년퇴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제 법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법무사 생활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족과 화목하게 살 거를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뭐 법무사로서 활동하는 것도 좀 선망의 눈으로 봤겠죠. 예전에는 검찰 수사관 하고 나면 법무사 자격을 그냥 줬는데 요즘에는 다 시험 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근데 그걸 봐왔을 텐데 그 어떤 자기가 꿈꾸던 어떤 미래를 이뤘던 사람의 어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내가 과거에 열심히 잘 살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강한 절망감이 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단순히 검찰 수사관 출신뿐만 아니라 과거 국정원 이제 그 선거 개입 관련 건 관련해 가지고 검사도 한 명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살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큰 기복이 없이 권력기관에서 엘리트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어떤 처음 실패를 느꼈을 때 갖는 좌절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강하게 느꼈고 그런 책임감에 못 이겨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런 선택을 공지로 몰아붙인 인간이 그런 개새끼가 하나 인터뷰를 해가지고 간접적인 인터뷰긴 합니다만 그 간접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와서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2019년 12월 2일 날 오후 7시 40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7시 40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청와대 울산 간 건 고래고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감 발언 진술 공개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발 기사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청와대가 2일 전날 숨진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의 검찰 수사관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고민정 대변인의 실명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백원우 특감 발언 중 고인 외에 또 다른 한 명이었던 경찰 출신 행정관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고 대변인이 오후 늦게 난 서명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표현도 동부지검 수사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검찰 사람이라 이겁니다. 현직은. 고 대변인에 따르면 경찰 출신 A 행정관은 이 A 행정관은 이제 그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백원우 민정 특감반의 백원우의 그 별동대 소속이었다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경찰 출신 A 행정관은 김기현 사건에 대해 당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던 사안이다. 고인과의 세 차례 통화 내용과 함께 울산 방문 경위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출신 A 행정관이 돌아가신 검찰 수사관에게 세 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는 거죠. 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A 행정관에게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요. 돌아가신 검찰 수사관이 일단 검찰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일했던 경찰 출신 간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검찰 수사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지금 이 개새끼들이. 경찰하고 청와대 이 개새끼들이 돌아가신 분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을까요? 세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하고 통화 내용은 뭐 그런 거였다는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웁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
검찰에서 이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을 포렌식 할 거를 이제 얘들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 하게 되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경찰 출신 이 새끼하고 통화한 게 나올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연막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제가 보기엔 청와대하고 경찰 일부가 지금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지금. 청와대가 재반적인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나오면요. 청와대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두 명 목 자르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부터 계속 청와대 비서진 라인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날아가는 정도는 그냥 피크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건 가지고 대통령까지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청와대 전체 참모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사찰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새끼들이 중간에 껴서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게 또 선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거의 발악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쌍욕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경찰 출신 A 행정관 이 사람은 이제 청와대에서 총경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그러니까 경찰서장급의 고위 간부로 승진을 한 거죠. 계속 일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인데. 이 행정관의 직접 설명을 보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이 다툼이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2018년 1월 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갔다. 오후 3시쯤 울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해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다. 이후 본인은 울산경찰청으로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본인은 오후 5시 넘어 울산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 뭐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게 어제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간대까지 딱딱 짜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후 3시쯤에 이제 도착한 걸로. 그래야 이날 점심 때 장어집에서 장어 먹은 걸 감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때 몇 호차 KTX를 탔는지 기록까지 다 까발려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울산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를 만났다. 사실 이 단어에서 모든 게 보여집니다. 황운하도 경찰대 출신이고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기현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팀장 성모 경위도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와대 행정관 백원우 특감반 경찰 출신 특감반 이 새끼도 경찰대 출신이고요. 경찰대 몇몇 파벌이 모여가지고 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기 위해서 청와대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다녔는지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하고 비경찰대 사이에 알력과 딸력 다툼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찰 내부 정보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퇴직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경찰 수사 관련한 검찰 수사나 또는 경찰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수사 관련한 정보들이 지금 일부 흘러나오는 게 경찰 내부에 지금 경찰대와 비경찰대 사이에 다툼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찰 출신의 A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중 총경으로 승진했고 현재도 청와대에 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원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고인과 경찰 출신 행정관 간의 구체적 통화 시점을 공개한 것이 검찰이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털리면 다 나올 거니까 미리 이제 알리바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특감반에서 이제 특감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을 다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울산시장은 모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경찰만 만났다. 고래고기 담당인 광역수사대가 아니라 김기현 뒷조사 담당인 진흥수사대를 만났다라고 들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이 직접 거기서 들었다고 하는 정보는 이 청와대의 해명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2시간 반 정도 돌아가신 분의 빈소에 가서 조문을 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만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은요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이제 청와대 압박 그리고 검찰이 이제 경찰이 검찰 수사관인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면 결국 검찰 조직의 어떤 그 비리나 부정처럼도 보이니까요. 검찰한테도 구정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사회였던 검찰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경찰이나 청와대가 이 검찰 수사관을 죽였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낱낱이 까발리겠다라고 지금 검찰이 이를 갈고 있고요. 사실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은 게 거의 한 3, 4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 정부 조직으로도 왕따를 당하고 있죠, 지금 검찰이. 게다가 이제 검찰에서 조금만 흠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걸로 탈탈 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뭐 많은 문재인 지지자, 저희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고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그 극렬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검찰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할 수 있는 짓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조차도 검찰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니들 한번 걸리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검찰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소위 말해서 과거하고 단절되도록 정의감에 불타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 같으면은 뭐 자기 식구를 죽이는 짓을 하겠어요? 책 잡힐 짓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위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이것들이 우리한테까지 이제 뒤집어 씌우고 우리 쪽 식구들까지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 내부는 상당히 격앙돼 있고요. 반면 경찰 쪽에서는 압수수색까지 들어와서 핸드폰 가져가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경찰 일부에서는 뭐 검찰이 증거물을 절도했다 뭐 이딴 식의 어떤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압수수색 영장 쳐서 가져간 게 절도입니까? 그러니까 경찰 이 새끼들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경찰 이 새끼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수사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시키는 하명 수사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도 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을 못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증거 없이 어떤 회사 소속인 언론인들이 증거도 없이 그런 내용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지만 저는 회사 소속 아니거든요. 고소하려면 고소하시든가. 제가 한번 판을 키워드릴게요. 저를 고소하시면.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부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나 일부에서 돌고 있는 검찰에서 A 수사관의 개인 비리를 찾아내서 이를 가지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해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A 수사관은 검찰로부터 과격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다. 별건 수사한 거 아니냐. 이딴 식으로 지금 뇌피셜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여기 언론에도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또 민주당에서 친문으로 불리는 새끼들이 지금 이딴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뇌피셜로. 검찰이 주겠다는 식으로. 뭐 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정철이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꽤 오랫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차곡차곡 누적되어 있는 자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2일 날 6시 46분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단독 울산 무거동 팀이 별동대였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6월 13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무거동 팀이라 불리며 정보 활동을 벌인 이들이 있다는 단서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별칭으로 불린 이들이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별도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구성원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무거동 팀이라는 별칭은 이들이 울산 무거동에 사무실 및 거처를 마련했기 때문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선 시기 울산에서 무거동 팀이라는 조직이 움직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팀 구성원 몇몇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팀이 어떤 시기에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복원한다면 첩보의 원천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울산 지역에서 무고동 팀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경찰 관계자들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전되면서 백 부원장의 지시를 받은 별도의 특감반이라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와대 내 첩보 전달자를 백 부원장으로 특정했다. 또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감반과 구분돼 백 부원장 휘하에서 가동된 별도의 특감반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른바 무고동 팀으로 지목된 특감 발언들은 앞서 울산지검에서 울산 활동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사 맨 앞부분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다고만 얘기했는데 중간에 가면 이 무고동 팀이 확인이 돼가지고 무고동 팀으로 지목된 특감 발언들이 검찰에서 벌써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박형철 그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직하면서 검찰 쪽에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 넘겨준 것 같습니다. 애초 특감 발언들은 서울중앙지검 이제 공공수사 2부 공안부입니다. 공안부도 이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다 확인된 거죠. 애초 특감 발언들은 울산지검 수사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울산 내에서의 감찰 활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에서 가동된 첩보 정보 활동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정보를 다 파악을 했고 파악한 다음에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수많은 수사 정보 중에 일부분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꾸 청와대에서 이거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니까. 근데 사실 청와대가 지금 해명하고 있는 것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추적해 봤을 때 청와대의 지금 해명은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말입니다. 그 무고동 팀으로 불린 이들이 울산 지역에 사무실까지 차렸다는 정황은 결국 김 전 시장의 첩보가 단순 이첩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산됐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됐던 수사관 A는 지난 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제 이 사람의 핸드폰이나 이런데 추가적인 뭐가 있다는 건데 이 검찰 수사관 A 씨 이 사람도 무고동 팀이 아니었냐, 울산에 내려가서 활동을 했던, 또는 이 사람의 어떤 산하 조직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이 뭔가 좀 지방선거에 개입했던 정황이 모두 드러날 것 같으니까, 본인들의 불법적인 수사 행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제 공지에 몰려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비극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 본인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뭐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수사에도 도움이 될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그런 희생해서 그걸 둘 다 이루려고 하는 뭐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또 사실 책임감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저번에 돌아가셨던 그 국정원 그 임모 과장 건도 그렇고요. 그 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책임감이 강할 경우에 자기들로 만약에 이런 게 닥치게 되면 이제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굉장히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이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만 겪는 거거든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재로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자살하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더 좀 무거운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진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내에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분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모조리 조사가 돼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현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길입니다.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고민을 거듭하다 돌아가셨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단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도 사람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도 사실은 불의 중에 불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